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쓸공언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글로벌 경제 감각을 관리해드리는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경제 공부하는 최열정입니다. 네, 자, 쓸공님들 이번 한 주는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자, 좋은 일이 있으셨으면 더 누리시고 또 그렇지 못했던 일은 깨끗이 잊어버리시면서 이 시간을 함께 해봐요. 네, 좋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남해 포말 사건 공부했었잖아요. 맞아요. 사우씨. 네. 이 사건을 통해서 어쩌면 이렇게 주식의 역사는 반복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랬었죠. 자, 이 남해 포말 사건 때 생긴 용어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반복해서 쓰고 있는 용어들. 버블, 불마켓, 베어마켓이죠. 되게 세련된 신조어들 같은데 네. 너무 오래전에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좀 의아해요. 그쵸. 1700년대 생긴 말이야. 그러니까요. 자, 남해 포말 사건을 설명하면서 이 사건을 알아야 불마켓, 베어마켓의 역사적 배경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자, 오늘은 이제 역사 속 불마켓, 베어마켓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누어 봅니다. 자, 혹시 지난 남해 포말 사건 에피소드 지나치신 분들은 꼭 들어보세요. 네. 자, 지난 시간 복습을 간단히 일단 해볼게요. 네네. 자, 남해 포말 사건 18세기에 있었던 일이죠. 그렇죠. 영국 회사 사우시 컴퍼니, 즉 남해 회사의 주식 버블이 꺼지면서 영국 경제가 휘청했던 사건인데요. 자, 1720년에 이 회사의 주가가 최고로 올라갔었죠. 그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뉴튼, 핸델 유명인들이 많이 투자를 했었고 그런데 이 유명한 투자자들 중에 시인과 소설가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자, 그 중에 유명한 사람, 그 로빈슨 크루소 아시죠? 예, 요 소설을 쓴 데니얼 디포도 있었대요. 왠지 시인과 소설가는 주식 투자 안 하고 은둔형일 것 같은데. 사람이잖아. 욕심 있잖아. 그러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유명하진 않지만 영미권에서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 있는데요. 알렉산더 홉이라는 시인이에요. 이 시인이 남해 회사에 투자를 해놓고 이 대박의 꿈을 표현한 글귀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시로도 지었어. 네. 역시 시인이야. 그러네. 자, 이 글에서 바로 불마켓, 베어마켓이라는 용어가 처음 나온다고 해요. 그렇구나. 네, 자, 제가 알렉산더 홉의 시를 한번 번역을 해봤어요. 네네. 좀 오글거리시더라도 꼭 참고 한번 들어보세요. 네, 들어볼게요. 자, 남의 회사의 잔이여 가득 채워져라. 신이시여 우리의 주식을 보살피소서. 유럽하여 황소를 받아들이시고 조부여 곰을 쫓아내소서. 여기서 황소와 곰이 나오네요. 그쵸. 근데 이게 되게 시인이 이 주식 시장에 대해서 쓰다 보니까 굉장히 내용이 시적이죠. 재밌네요. 시적이면서도 재밌다. 결국은 주식시장 상승하게 해주세요 라는 이 염원을 멋지게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같으면 그냥 아우 떡상 가자 막 이럴 건데 여기서 이제 유럽하여 부를 받아들이시고 조부여 베어를 쫓아내소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유로파와 조부가 이 그리스 시인의 이름이래요. 그렇구나. 네. 이 주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300년 전이나 뭐 지금이나 같다는 사실이 참 재밌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시인이나 일반인이나 다 똑같고 3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고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맞아. 근데 사실 이때 알렉산더 홉이 불 마켓, 베어 마켓이라고 딱 쓴 건 아니에요. 마켓이란 말을. 그렇죠. 예, 그냥 시적으로 비유를 한 건데
이 불과 bear라는 표현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은 21세기 사람들이 이 표현을 가져와서 불마켓, 베어마켓이란 용어를 만든 겁니다. 잘 만든 것 같아요. 네. 용어를. 네. 그리고 월스트리트의 유명한 그 황소 조형물 아시죠? 알아요. 예, 그것도 사진 찍어야 되잖아. 그 앞에서. 예, 그것도 이제 만들어진 거죠.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었다는 거는 처음 알았어요. 그죠? 저도 재밌었어요. 그래서 월가 사람들이 굉장히 현대에 만들었을 법한 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쵸? 시인으로부터 출발을 했다니 놀랍네요. 네, 재밌죠. 그리고 이 월가 사람들이 또 그런 고전 시나 소설에도 이게 이제 소양이 있다는 거지. 그치. 투자자들 중에 이쪽으로 문학 쪽으로 또 좋아하고 음악 좋아하고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에 유명한 용어가 또 하나 있잖아요. 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버블이죠. 이 버블이라는 표현을 제일 처음 사용한 사람 또한 소설가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자, 이 so설가는 열정 씨도 잘 알만한 사람이에요. 누구지? 힌트를 드릴게요. 소설 걸리버 여행기를 쓰신 분입니다. 나 이 사람 풀네임 처음 봐요. 네, 좀 이 풀네임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걸리버는 알지만, 네, 조나단 스위프트. 네, 조나단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조나단 스위프트라는 얘기를 처음 들어요. 자, 그래서 이 조나단 스위프트가 자, 이 조나단 스위프트가 앞에 불, bear라는 표현을 쓴 알렉산더 홉이라는 시인이 있었죠. 이 홉의 친구였대요. 재밌죠? 그러네요. 네, 조나단 스위프트도 남의 회사에 투자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진짜 친구 따라서 투자하고 투자하는 사람 옆에 투자하는 사람 있고 그죠. 다 똑같네요, 진짜. 똑같죠. 그래가지고 이제 남의 회사가 몰락을 하자 이제 조나단 스위프트가 비통해하면서 네. 마이티 버블, 즉 거대한 거품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요. 아, 많이 잃으셨나 보다, 이분은. 그죠. 이 걸리버 여행기를 보면 장르가 네. 약간 판타지물이잖아요. 네, 그렇죠. 판타지. 뭔가 이분은 이성적이라기보다는 감성적이고 좀 꿈을 쫓는 분이어서 이 버블에도 쉽게 휩쓸렸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죠. 그랬을 것 같아. 자, 이렇게 오랜 역사 속에 쓰여왔던 불마켓, 베어마켓. 요 역사를 알아보니까 더 재밌게 느껴지죠? 그렇죠. 네. 자, 근래의 불마켓, 베어마켓 역사를 또 알아볼게요. 네. 한번 휘리릭 살펴봐요. 네. 자,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이제 글로벌 경제를 주도하는 미국 시장을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자, 우선 불마켓 상승장이 1932년 이래로 14번이 있었다고 합니다. 꽤 많았네요. 그쵸. 1930년대는 대공황이니까 대공황 이후로 네네. 14번이 있었는데 불마켓의 지속기간은 평균 3.8년. 그중 가장 길었던 불마켓이 팬데믹이 터지기 이전 2009년부터 2020년까지의 불마켓이었대요. 아, 그러니까요. 이때 진짜 너무 아까워. 매번 이 불마켓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네. 너무 아까워. 근데 진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이 광란의 시간을 우리가 30대를 보냈어. 그러니까. 우리 일만 했지. 그래서 그때 왜 누구 뭐 해서 잘 됐대라는 말 정말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요새는 그런 말도 안 들려. 그러니까. 일만 하지 말고 이때 약간만 투자를 했었더라도 얼마나 좋았을까. 자,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우리 지난 이 가장 길었던 불마켓이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마켓은 아니래요. 11년이나 올랐는데 제일 높지가 않았다고요? 언제죠 그럼?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불마켓은 1990년 10월에 있었던 불마켓으로 수익률이 417%나 됐다고 합니다. 이때는 이렇게 길지도 않았는데 417%라고 하면
정말 광풍이 불었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겪었던 그 긴 불마켓이요. 네. 그 수익률이 400.5%였대요. 아, 이때도 꽤 많기는 하네요. 그렇죠. 17% 차이. 그러니까 이 시기가 진짜 뒤돌아보면 네. 황금 시대 1990년대면 신자유주의가 꽃피었던 그 시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역시나 주가도 이렇게 많이 올랐군요. 네, 근데 그거 아세요? 되게 재밌는 게 다큐멘터리에서 봤는데 이 신자유주의 시대에 네. 비만, 암 발생률도 높았대요. 아, 다 자유로웠구나. 네, 아주 너무 막 그 큰 성장, 그죠? 거기서 사람이 이 신체가 견디질 못한 거야. 아, 많이 먹고 많이 쓰고 흥청망청 네. 했을 것 같아. 맞아요. 자, 근데 그 1990년도 생각하니까 이 1990년대 패션 따라하기 요새 또 유행이잖아요. 그죠? 맞아. 그래서 요즘 막 이제 SNS 이런 거 보면 요즘 올드머니 룩이라고 하면서 맞아요. 티나지 않게 부유한 맞아요. 그런 것도 많이 하고 맞아요. 그런 게 사실 그때 90년대 이때 유행을 했던 그런 룩이잖아요. 그 올드머니 룩 보니까 눈물 날라 그러더라고 나는. 너무 웃긴다. 왜 눈물? 그러니까 그때 막 그 올드머니 룩으로 입고 싶어 했던 내 그 어린 마음이 맞아, 떠오르면서. 그분 알아요? 위노라 라이더? 네, 알죠? 맞아. 그때 되게 패션 아이콘이었잖아. 맞아. 기네스 벨트로 막 그렇게 그러니까. 입고 싶어 했던 내 어린 시절의 그 순수함이 떠오르면서 눈물이 날라 그래. 그때 막 우리는 좀 어려서 막 많이 어울리지도 않는데. 맞아. 되게 노티나잖아, 살짝. 그치? 맞아. 아, 재밌네요. 그 불마켓이 있었다는 건 사실 반대로 베어마켓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 베어마켓의 역사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자, 또 신기한 게 그 불마켓이 유명한 게 14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또 반대로 유명한 베어마켓은 7번이 있었대요. 생각보다 적죠. 적네요. 네. 시간 순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네. 자, 우선 첫 번째 베어마켓.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그 유명한 1930년대 대공황입니다. 이때 1년 만에 주가가 55% 가까이 하락하면서 네. 그야말로 반토막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지속 기간도 길어서 그냥 공황이 아니고 왜 대공황, 그레이트 디프레션이라고 명명을 했죠. 맞아. 이때는 되게 살기가 힘들었다고 지금 다 기억을 하잖아요. 왜 미국 사람들이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다니는 사람도 아이고, 있었대잖아. 대단하네. 자, 그 다음에 베어마켓이요. 네. 자, 그 다음 베어마켓이 1962년 케네디 슬라이드라고 하는데요. 이때 참 유명한 분이 나타납니다. 워렌 버핏. 60년대. 네. 이 조정 국면을 예상을 하셨대요. 그래서 손해를 피했대요. 워렌 버핏이 진짜 오래 투자를 하시고 오래 사셨다는 게 확 느껴지네요. 그죠. 60년대부터 활약을 해서 지금도 정정하게 일단 활약을 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도 최고봉이잖아. 그러니까 60년가량을 최고봉의 자리에 계시네. 그죠. 그 다음 베어마켓은 1973년 닉소노믹스, 닉슨 대통령 때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1987년 블랙 먼데이 많이 들어보셨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이 베어마켓 2000년의 닷컴 버블 너무 유명하죠. 그쵸. 우리 대학 시절에 경제 뉴스에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 아까 1990년에 불마켓 말씀드렸잖아요. 네.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때요. 자, 그 1990년대에 나스닥이 신나게 오르는데요. 네. 그 당시에 미국인들 중 나스닥 주식을 안 사면 바보 취급을 당했대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상황이랑 비슷하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다고 2000년에 닷컴 버블이 꺼지게 되죠. 예. 그래서 이때 S&P 500 지수가 대공황 수준 때처럼 50% 가까이 떨어집니다. 반토막이 난 거네요. 예. 그래서 지속 기간도 930일, 거의 3년이 될 정도로
타격이 큰 베어마켓이어서 이제 역사적으로 또 의미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자, 그 다음 최근의 베어마켓 2007년 대불황 Great Recession이라고 하는데요. 요때 유명한 사건 아시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맞아요. 그죠. 이때 사실 금융위기라는 얘기를 들었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문이다 막 이러면서 막 뉴스가 엄청 나왔었는데 네. 이 처음 접해보는 이 단어였거든요. 네. 서브프라임 모기지. 네. 그래서 어려웠던 그런 기억이 나요. 네. 자, 이게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은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이 모기지 대출을 많이 받았던 건데요. 네. 갚을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대출을 받은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모기지 대출 금액이 1998년 기준으로 미국 GDP 98%까지 갔었대요. 진짜 많이 받았구나. 그런데 이제 대출자들이 모기지 상환을 못했고 집값이 폭락하면서 이 미국의 투자은행들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이 베이스로 해서 굉장히 복잡한 금융 상품들을 만들었었던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요것들도 다 무너지면서 파산 위기를 맞았었죠. 맞아요. 그 투자은행들 중 규모가 이제 큰 곳. 리만 브라더스였죠. 그래서 요거를 리만 브라더스 사태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때 막 그 뉴스에서 그 박스에 네. 짐 챙겨서 막 나오는 사람들 네. 이런 거 많이 봤었고 유명한 사진. 그리고 이때부터 사실 우리가 가계 대출이 어느 정도 너무 높아지면 위험하다 이런 경각심을 좀 가지게 되는 맞아요. 계기가 좀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항상 박스에 챙겨 나올까? 그냥 캐리어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아니 급한데 캐리어까지 들고 가서 들고 나오기 약간 미국은 그날 바로 이렇게 해고라면서요. 그래서 박스를 들고 나오는구나. 회사에 박스 많으니까. 그러네. 미국의 경제 위기가 오는데 다행히 1년 만에 해결이 돼요. 맞아. 질문을 또 오랜만에 드려봅니다. 좋아요. 이때 어떻게 금융위기를 해결했을까요? 우리가 이 파월 에피소드에서 나온 얘기인데 너무 예전 얘기긴 하지만 이건 제가 알죠. 우리가 너무 많이 공부를 했어요. 이 부분은. 맞아요. 돈을 엄청 풀었잖아요. 통화량을 네. 엄청나게 늘렸죠. 맞아요. 통화량을 엄청나게 늘려서 경제를 살려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 당연히 주식시장이 2009년부터 불마켓이 되죠. 맞아. 그죠. 이게 경기가 좋아서 불마켓이 아니었던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게끔. 그죠. 그리고 조금 이제 줄이려고 생각을 했을 때 코로나 팬데믹이 왔고. 그쵸. 연타. 맞아요. 이 불마켓이 2020년에 끝이 나죠. 네.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네. 불마켓보다는 베어마켓에 대한 자료가 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베어마켓이 아닌 시기가 불마켓으로 정의되는 수동적으로 정의되는 그런 느낌마저 들 정도였어요. 그렇지 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든 조금씩은 오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언제 어떻게 베어마켓이 시작되는지 알아야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올 타이밍을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불마켓보다는 베어마켓을 연구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치. 네. 이게 우리 오늘 이제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그 사우스부터 시작해서 거의 18세기부터 21세기 주식시장을 막 훅 알아본 거네요. 그렇죠. 그 큰 업앤다운을. 그러니까. 자, 이렇게 이제 반복되는 불마켓, 베어마켓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이제 해안을 기르는데 조금이나마 이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그 코스톨라니 할아버지의 그 순환론대로 네. 정말 이 흐름을 보다 보니까 네. 주식시장은 업앤다운을 계속 순환적으로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자, 불마켓, 베어마켓 요 3개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공부해봤잖아요. 맞아요. 첫 번째가 지금 불마켓인가 주식 사야 하나 그 에피소드였고 자, 두 번째가 남해 포말 사건. 그죠? 이 버블이 최초로 일어났던 사건. 그
그 다음에 이 세 번째가 오늘, 그죠? 불마켓, 베어마켓 어떤 역사가 있었나. 이제 불마켓, 베어마켓에 대한 이해가 좀 되게 깊어졌다. 그쵸? 이 세 개 에피소드를 통해서. 그쵸?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참 저도 개인적으로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도 유익했고. 예. 자, 이번 한 주도 결과보다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찾는 한 주를 보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다 같이 쓸고 합시다.